경우의 수. 뭘 하는 단원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차이를 구분하는 단원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상식적인 단원이야. 비상식적이지 않아. 얘랑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서 서로 다른 상황이 몇 가지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데, 그 같냐 다르냐에 대한 생각이 뭐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러지 않는다고.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막 열심히 나눠 보셔야 돼. 직접 하나 둘 이렇게 세보는 거예요. 알았지? 오케이. 차이를 구분하는 건데요. 자, 봅시다. 차이를 구분해서 그 나올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세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이라는 용어들이 이제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데, 사건은 왜 이렇게 당 떨어지나? 왜 이렇게 손이 떨리지? 집합하고 똑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뭐 사건 A라고 하면 그냥 집합 A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즉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그 숫자들의 집합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뭐 있어? 2, 4, 6 있고의 집합이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쓰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라는 말은 집합 A의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치?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뭐 합의 법칙이 있네, 고배 법칙이 있네, 뭐 이런 상황들을 쓰는 건데, 자, 이게 뭐 우리가 셈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인 것 뿐입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근데 진짜 당이 떨어지고 손이 떨려. 이거 뭐냐면 3단 서랍장입니다. 자, 3단 서랍장이에요. 자, 내가 이 3단 서랍장에 나의 장난감이 들어있어요. 나의 최보물들인 장난감들이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이 장난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서랍에 있는 걸 그냥 천천히 그냥 바닥에 다 쏟아가지고, 그치? 다 쏟아서 1개, 2개, 3개 이렇게 셀 수도 있겠지, 그치? 이렇게 셀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걸 효율적으로 세기 위해서 첫 번째 서랍에 있는 거 몇 개인지, 두 번째 서랍에 있는 거 몇 개인지, 세 번째 서랍에 있는 거 몇 개인지 이렇게 세가지고 이걸 더하면 총 몇 개가 있는지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한 가지 장난감을 보시면 그 장난감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즉, 요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사건 A라고 하고, 요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 B라고 하고, 요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건을 C라고 했을 때 A 또는 B 또는 C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기본적인 생각은 각각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해서 다 더하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합의 법칙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사건 A 또는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하자가 원칙인 거고요. 그럼 뺄셈을 언제 쓰냐면, 뺄셈은 덧셈을 하다가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뺄셈을 사용을 할 겁니다. 덧셈을 하다가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1부터 뭐 20, 30까지. 밖에 누가 있어?
아, 시험 보러 왔어? 자, 뽑아놨지. 그래요? 응. 중3인데 수투 수업 듣지. 수투 수업 들어, 수투. 수투 수업 듣는데 잘해요. 잘하는 친구 서진이. 자, 이 카드가 있는데 한 개를 택합니다. 그 한 개를 택한 녀석이 4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4의 배수가 나오는 집합을 A라고 하고 5의 배수가 나오는 집합을 B라고 하면 우리는 또는이니까 두 개의 합집합의 경우의 수니까 원소의 개수를 구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써서 일단 그럼 기본적인 생각은 그럼 4의 배수가 몇 개 있고 5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 세고 이렇게 세고 나니까 중복이 발생하잖아. 그치? 중복이 발생하니까 빼주셔야 한다 이거지. 뭐? 두 개를 겹치는 거, 중복이 발생하는 걸 찾아서 빼주자라는 아이디어인 거지. 그치? 그래서 4의 배수 몇 개 있고 7개 있고 5의 배수 6개 있는데 20의 배수 1개 있기 때문에 경우가 몇 개니? 12개입니다. 이렇게 셀 수 있다는 얘기. 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이게 뭐 합의 법칙과 관련된 얘기이고요. 자, 곱의 법칙은 그럼 이제 곱하기는 언제 쓰느냐? 곱하기. 사건 A가 발생하는 매 순간마다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일정할 때.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슈퍼에 가서 고래밥을 5봉지를 사왔어요. 고래밥 5봉지를 사왔고, 고래밥 사면 그 안에 고래 모양도 있고 뭐 불가사리 모양도 있고 모양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이제 전제 조건 이런 겁니다. 공장에서 다 똑같은 개수의 동물이 들어가게끔 만들었대.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이 고래밥에 고래가 총 몇 마리인지가 세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나는 물론 첫 번째 상자를 이렇게 까봤더니 첫 번째 상자에서 고래가 여기서 고래가 3마리가 나왔어요. 고래가 3마리가 나왔고요. 상자가 5개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상자에 고래가 다 똑같은 마리가 들어있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 두 번째부터는 깔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3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그치? 사건이 발생하는 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경우가 다 똑같아지는 순간, 이럴 때 두 개를 곱하자 이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상자 하나에 고래가 들어있는 거 3개고 상자가 5가지일 때 3 곱하기 5에서 이렇게 15 합니다. 알았지? 근데 만약에 이거 3개는 다 똑같이 들어있는데 얘는 누가 반절 먹었어. 그럼 이 순간은 앞에 거랑 똑같이 이후에 3개가 들어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로 세시는 거야. 알았지? 무조건 따로 세야 돼. 얘는 얘랑 이런 상황이랑 이런 상황은 이유가 안 똑같잖아요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따로 세기 시작하셔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하지? 극적으로 애들이 이러고 있다가 문제를 못 풀어. 왜? 아이들이 이걸 경우의 수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이걸 빠르고 간편하게 풀기 위해서 그냥 몇 곱하기 몇 또는 몇 더하기 몇 그냥 이렇게만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다 그냥 곱하기 더하기로 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 게. 그러면 조금 귀찮더라도 하나하나씩 다 좀 추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지. 하나하나 열심히 세봐야 돼.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잘 세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알았죠? 자, 나눗셈은 우리가 여기 고1 과정에선 쓸 일이 없어요. 고1 과정에서는 쓸 일이 없으나 나눗셈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역시나 뺄셈이 합의 법칙을 사용하다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뺄셈을 사용하듯이 곱의 법칙을 사용하다가 중복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나눗셈을 이용하여 정리를 합니다. 그 나눗셈을 이용을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저 뒤에 그 조합이에요. 조합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봤을 거야. 5명의 학생 중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5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똑같은 5명의 학생 중 그냥 대표 2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해서 첫 번째 대표를 뽑는 거 여기 들어야지 하나, 첫 번째 대표를 뽑는 거 5가지, 두 번째 대표를 뽑는 거 4가지 이렇게 쓰면 중복이 발생하잖아. 그렇지? 왜 A가 첫 번째 대표로 당선되고 B가 당선되는 거, B가 첫 번째 당선되고 A가 두 번째 되는 거, C가 첫 번째 되고 A가 되는 거, A가 되고 C가 되는 게 회장 1명, 부회장 1명일 땐 다 다른 건데 이렇게 두 개씩 겹치는 게 생기니까 얘를 2개씩 겹치는구나 이렇게 나눗셈 이 고배 법칙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순열이라는 녀석과 이미 한 번씩은 배워봤을 거예요. 순열 NPR이 뭐고 NCR이 뭐고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건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쌤, 이 문제는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없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순열과 조합 기호는 그냥 그 곱하기를 빠르게 간단하게 기호화시키기 위함인 것 뿐이지 그거에 대한 대답은 나는 언제나 모든 순열에 있는 문제도 조합으로 풀 수 있고요. 모든 조합에 있는 문제도 순열로 풀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알았죠? 우리는 그냥 경우의 수라는 몇 가지가 발생하는지만 생각을 할 거지 이건 순열이지 조합,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이런 의문을 갖지 마세요. 답지는 순열로 풀었는데 나는 조합으로 풀면 안 되지 않습니다. 알았지? 안 되진 않고요. 대신 무슨 의문을 계속 끊임없이 가지셔야 하냐면 여기는 그 어떤 단원보다 많은 문제풀이가 동반이 되어야 하는 과목이거든요. 문제를 풀다가 틀릴 거야. 분명히 틀리는 문제가 있겠지. 근데 왜 틀린지 납득이 안 가는 문제들이 있어. 나는 분명히 잘 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케이? 내 생각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찾고 넘어가야 돼. 니네가 수업 시간에 와서 저 이거 틀렸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문제를 풀어주겠지. 근데 그럴 수 있잖아. 내가 풀어주는 문제가 니네가 선택한 방법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이 들지. 그럼 그 다음에 니네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선생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더니 무슨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 이걸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그럼 내가 이런 방법은 이런 상황에서 중복이 발생하니까 네가 세는 것보다 좀 더 셌어. 그러니까 그렇게 세려면 이런 것들을 찾아서 빼줘야 돼. 뭐 이런 식의 그거를 생각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렇게 니네가 좀 생각을 확장을 시켜 나가야 합니다. 니네 머릿속에 쌓인 지식들을 좀씩 넓혀가야 돼.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는 게 빠르구나,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구나 라는 걸 외워서 풀 수는 없습니다. 알았지?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외울 수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분류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분류해서 세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자, 분류를 해서 세는 연습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좀 이런 게 있었는데 학생의 ABC가 있고요. 소문자 자기 거 사람이고요. 가방입니다. 가방이 있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는 그럼 자기 거 가방을 하나씩 랜덤으로 가져갈 때 다 남의 거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써져 있으면 그러면 A가 누구 하나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C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풀 거야. C가 A라는 가방을 가져갈 때 이후에 발생하는 게 몇 개인지 세볼 거고 C가 B라는 가방을 가져갈 때 이후에 몇 개가 생기는지 세볼 거고 C가 D라는 가방을 가져갈 때 이후에 몇 개가 생기는지 써볼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니네는 이게 뭐 느껴져? 여기에 세지는 경우의 수랑 여기에 세지는 경우의 수랑 여기에 세지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없어. 그냥 똑같길 바라겠지. 바라는 거지.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여기 하나만 세서 곱하기 3 해보고 답지 쓱 봤더니 맞네. 똑같나 보네. 이러면 안 돼. 이거 진짜 안 돼. 알았지? 이게
아 똑같구나 라고 몇 번을 직접 써서 경험이 축적이 돼야 아 내가 이걸 몇 번 써보니까 똑같더라, 그러니까 곱하기로 처리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때까진 써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자, 저 뒤에 보면 아주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42번 문제입니다. 왜 그래? 책이 원래 그런 거야? 인쇄할 때 뭔가 종이에 문제가, 이런 것들은 서점에 가져가면 다 교환해 주는데 너무 늦게 찾았다. 문제 푸는데 지장 없죠, 그쵸? 책에 페이지가 어디 하나 없고 이러면. 다 읽었니 문제? 문제 읽어봐봐. 42번. 42번 문제 읽어봐봐.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치? 아이고, 그 세진이 바로 딱 이만큼 있겠구나. 안 세지죠? 그렇죠? 자, 봐봐. 그럴 땐 나 있잖아. 내가 이걸 왜 고르냐면 내가 추억이 있는 문제라서 그래. 내가 이 문제를 살면서 처음 만났을 때는 나는 25칸짜리였고요. 공이 15개였습니다. 내가 이거 진짜 A4 용지 앞뒤에 빽빽하게 그려봤어요. 정말 많이 그려봤어요, 진짜. 정말 빽빽하게 그려보고, 이렇게 되네. 신기하네. 진짜, 막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또 안 그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이거를 정말로 너무 많이 그려본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자, 봐봐. 가장 기본적인 그림을 하나 생각을 하면 이런 거 조건 만족시키죠, 그쵸? 거기서 내가 이제 진짜 무수히 많이 그려놓고 이제 생각한 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이 두 개의 가로줄을 통째로 위치를 바꿔볼게요. 성립해 안 해? 그 조건 해 안 해? 세로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얘네 둘이 위치를 바꿔볼게. 해 안 해? 여기서 또 뭐 바꿔볼까? 얘네 둘이서 뭐 얘랑 위치 바꿔볼까? 이렇게 해 안 해? 하지. 즉 줄끼리 위치를 통째로 어떻게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봐봐. 자, 이 숫자들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 보이세요? 얘는 내가 이렇게 쓰겠지. 즉 이 숫자끼리 아무렇게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숫자 1, 2, 3 아무렇게나 불러봐. 이렇게 돼 있으면 1, 2, 3, 3이니까 3, 그럼 2. 즉 아무렇게나 막 써도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어, 그치? 그럼 이 순서 숫자 배열하는 경우에서 몇 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지. 또 여기도 숫자 배열하는 거 몇 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답이 36개일 거야. 이해됐니? 이게 바로 안 보이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게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쵸?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3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줄끼리 그냥 통째로 위치를 바꿔도 그 규칙은 여전히 계속 만족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 위에 숫자를 써놓고 숫자끼리 위치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321과 321을 가로와 세로에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됐나요? 됐나요? 어떻게 해봐야 돼? 처음엔 다 써봐야 돼. 이거 모르는 신기한 문제 나오면 처음에 다 써봐야 되거든. 봐봐. 네, 이 문제를 조금 꽈볼게요. 그럼 이렇게 321, 321을 만족하는 전체 36가지가 있지. 36가지 중에 이 자리에 공이 들어오는 게 몇 가지 있을까요? 그럼 그 배열하다 보면 지금 봐봐. 내가 얘네 둘이 위치를 또 바꾼 거를 그리면 둘이 위치를 바꾼 걸 이 자리에 공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충분히 있겠지. 자, 공이 들어오는 게 몇 개고 안 들어오는 게 몇 개일까? 그 36개가 36개 중에 저 자리에 공이 들어가는 게 몇 개, 안 들어가는 게 몇 개, 두 개로 나누면 합해 36개가 나와야 할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세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 어떻게 셀까? 자, 처음엔 자, 봐봐. 어떻게 지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숫자를 배열해서 요 칸을 채울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럼 내가 숫자만 써볼게. 봐봐. 여기에 3이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알았지? 3이 들어오면 이 숫자가 뭐가 되든 여기 세 칸 찰 거니까 다 될 거야. 그치? 312나 321이나 여기에 뭐가 들어오든 다 되겠지. 그치? 즉 여기에 3이 들어오는 경우는 얘네들이 위치 바꾸는 거 2가지, 얘네 셋이 위치 바꾸는 거 6가지. 그치?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일단 그럼 총 12가지가 나왔어요. 그쵸? 이해됐니? 그러니까 3이면 3, 1 되고 3, 2도 되고 3, 3도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2일 땐 2, 3이면 될까 안 될까? 이 자리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오겠지. 2, 1은 2, 2는 2, 2부터 해야겠다. 될지 안 될지가 안 보이나 보네. 안 돼. 왜냐면 봐봐. 이 2를 내가 이렇게 채워버리잖아. 그럼 어딘가 이 중에 3이 오지. 그럼 3이 세로 줄이 다 채우지. 그럼 1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뭔 말인지 알겠니? 그치? 즉 2가 오면 무조건 들어와야 돼.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은 아까 3일 때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아까부터 세야겠다. 여기가 3일 땐 1이어도 되고 3일 땐 2여도 되고 3일 땐 3이어도 되지. 그치? 3일 땐 3개 다 되고요. 2일 땐 3 되고 2도 됐지? 1은 될까 안 될까? 2일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자, 안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오케이? 여기 어딘가 3이 있겠지. 3이 있으면 3이 이쪽에 이렇게 이거는 3이 있다고 해도 여기 이렇게 채우면 1 여기 이렇게 쓰면 되잖아. 무조건 2 쓰면 되잖아. 그치? 2 쓰면 안 되고 여기 3 쓰면 되잖아. 그치? 여기 채우면 되잖아. 이게 돼요. 즉 여기에 들어온다고 해봐.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여기 어딘가 둘 중에 하나가 더 차 있겠죠. 그쵸? 그치? 그러면은 둘 중에 3에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3이 어디밖에 못 와? 여기밖에 못 오지. 왜? 여기는 무조건 지금 비어 있어야 하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차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못 들어오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2가 있는 여기 있으니까 봐봐. 이 자리 중에 3이 올 자리가 없어져요. 그렇죠? 이해됐니? 즉 2, 1일 땐 여기 절대 못 들어와요. 이해됐어요? 봐봐. 네, 이렇게 써볼게. 여기가 뭐라고 쓰지? 3일 땐 1, 2, 여기가 3일 때 1, 2, 3이 다 되고, 그치? 여기가 2일 땐 1, 2만 되고요. 3, 2만 되고요. 마찬가지로 1일 때 또 해보면 3일 때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안 되는 게 1일 때 안 되고 2, 1일 때 안 되지. 그치? 전체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몇 개밖에 안 돼? 6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되는 건 6개, 안 되는 건 몇 개? 3개. 그치? 즉 이 중에 24개는 되고 12개는 안 될 겁니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자, 그럼 요거를 나 이거 찾는데 진짜 한 5시간 걸렸어. 5시간.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저기 송파구에 있는 할리스 카페예요. 송파구에 그 올림픽공원 아파트라는 종합운동장에서 다음 삼거리가 하나 있거든. 그 삼거리에 4층짜리 할리스가 하나 있어요. 되게 오래된 할리스인데 거기서 내가 이 5칸짜리 문제에 5칸짜리 문제에 요 가운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니 물어보는 문제를 풀면서 와, 내가 이거 찾는데 진짜 엄청 오래 걸렸어요. 진짜 A4 용지 종이에 한 장에다가 막 숫자를 아무렇게나 5431 아무렇게나 써보고 배열해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규칙을 다 일일이 다 찾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자리는 어떻게 되든 얘네들을 신경 써야 하는구나라는, 그치? 요 줄과 요 줄에 겹쳐지는 요 숫자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규칙을 찾은 거고요. 열심히 써보고 찾았고요. 그래서 요만큼밖에 없구나. 근데 자, 요만큼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 봐봐, 전체 몇 칸? 9칸이지. 그리고 공을 1, 2, 3 넣으면 공은 총 몇 개? 6개. 봐봐, 전체 9개 중에 6개지. 즉 한 칸에 공이 들어올 확률 자체가 3분의 2야. 이해됐니? 즉 이 안에 들어간 전체 경우의 수 중에 3분의 2만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런 결론을 도달해서 여기다 3분의 2 곱하면 들어가는 거, 3분의 1 곱한 게 안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풀고 나잖아? 안 까먹어져요? 절대 안 까먹어집니다. 칸이 아무리 늘어나고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이게 그렇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럼 그 확신이 생기기까지는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해. 이게 빨리 파바박 얻어지지 않아요. 알았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해괴망측한 것들은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열심히 분류해서 써보고 그 분류한 걸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단원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또 얘기해 줄게. 그냥 문제를 푸는, 오늘 뭐 이거를 막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고 뭐 그러진 않을 건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약수의 개수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약수의 개수. 집합하고도 똑같은 건데 좀 큰 숫자 없나?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약수의 개수 몇 개니? 어떻게 구해? 약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죠. 왜? 그냥 그랬어. 그래 왔어. 자, 그럼 요 녀석의 약수 중 6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아니, 약수의 개수 물어보면 공식 쓰면서 6의 배수인 약수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보면 일일이 다 셉니다. 이제. 그땐 다 세요. 얘는 일일이 안 셌으면서. 그거는 이 공식이 왜 이따구로 생겼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왜 약수의 개수가 이렇게 되냐? 얘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요 녀석 n의 약수는 반드시 이런 꼴로 생겨야 하거든요. 대신에 어떤 숫자의 영승이 우리가 1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적용을 시킬 겁니다. 즉, 2, 1, 3, 1, 5, 1 이런 거는 얘의 약수가 될 수 있지. 근데 이 자리가 3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 자리가 0 이렇게 되는 건 돼, 안 돼? 되죠. 1이니까, 그치? 즉,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0, 1, 2, 3 4개 중에 하나구나.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건 0, 1, 2 3개 중에 하나구나.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도 0, 1, 2 3개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6의 배수인 약수가
몇 개 있니? 물어보면 6의 배수는 반드시 2와 3을 최소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한 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이 자리에 0, 1, 2, 3이 아니고 1, 2, 3 중에 하나밖에 못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얘도 1, 2, 3 1, 2까지. 얘는 0, 얘는 0이어도 되잖아. 0, 1, 2까지. 즉 얘는 1, 2, 3 3개. 얘는 1, 2 2개. 얘는 0, 1, 2 3개. 즉 약수가 18개가 되는 거란다. 됐니? 됐니?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몇의 배수라고 찾아도 그럼 얘네들이 최소한 몇 개씩 어디에 몇 개씩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돼야 그 공식에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약수의 개수 이렇게 구하고 6의 배수인 약수도 이렇게 구하고 그럼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얘들아? 약수의 합. 이것도 다 배웠어 어릴 때. 약수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냐면 얘 곱하기 이렇게 해서 딱 계산하면 되거든. 그럼 이제 또 6의 배수인 약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러면 이제 애들이 정신 못 차려요. 역시나 왜 이렇게 생겨먹은지 원리를 좀 아셔야 우리가 이걸 공식을 사용하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공식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이 약수의 개수 4 곱하기 3 곱하기 3에 내가 이렇게 써볼게.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써보면 2의 빵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빵승 1이죠. 그렇죠? 1, 3, 3의 제곱. 1, 5, 5의 제곱. 즉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약수가 만들어지는 거였고. 그치? 그럼 그 합은 이렇게 곱한 것도 이렇게 곱한 것도 막 이렇게 곱한 것도 여러 개 조합을 해서 곱한 걸 다 더한 거잖아. 즉 그럼 얘 곱하기 얘가 요 전개식에 이 전개식의 한 개 항이라는 건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곱하면 한 개 항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중에 내가 얘 고르고 얘 고르고 얘 골랐다? 그럼 그게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만든 약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이 전개식의 모든 항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저 안에 있는 약수들로 구성되어 있겠지. 하나씩 다 나오겠지. 약수들이. 내가 그걸 다 더하면 되는 건데 전개를 해서 더하나.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 곱하나. 결과가 어떨 거야? 당연히 같을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약수의 합 공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럼 6의 배수인 약수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최소한 얘랑 얘는 하나씩 선택해야 되지. 얘 없지. 이거 없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다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6의 배수인 약수의 합도 만들어진다는 거지. 원리를 알고 있어야 상황에 맞게 대처해서 공식을 적용하지. 안 그러면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 왜 이렇게 생긴지 모르면 와 선생님 저 이거 진짜 열심히 써가지고 다 풀었어요. 잘했죠? 이러고 있다고. 알았지? 막 되게 본인은 왜 이게 멍청한 짓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막 나 잘했어 뿌듯해 이러고 있어요. 알았죠? 자, 약수의 개수 관련된 것까지 이제 했으면 그럼 규칙 A 이런 거 약수가 홀수에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들이 약수가 홀수에 있을까요? 그치. 약수가 홀수계가 있는 녀석들은 전부 제곱수예요. 이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돼 사전에. 그 다음 약수가 홀수계 중에서도 약수가 딱 3개가 있으려면 어떤 숫자들이 약수가 3개가 있을까요? 이것도 하셔야 되겠네. 그쵸. 소수의 제곱수. 2의 제곱 이런 거. 7의 제곱 이런 거. 약수가 3개밖에 없습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것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수. 당연히 양의 약수겠지. 양의 약수의 곱. 약수를 다 곱한 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곱한 값은 어떤 n이라는 자연수를 내가 편의상 이렇게 써볼게. a의 p승, b의 q승, cr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돼 있다고 해봅시다. 알았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면 약수가 총 이만큼 개수가 있죠. 그치? 그랬을 때 약수의 곱은 얼마냐면 n에 이만큼 해주시면 돼요.
이게 모든 약수의 곱입니다. 즉 n의 지수 자리의 약수의 개수를 반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반으로 나눠주시면 무조건 약수의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녀석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봐봐. 여기서 나오는 약수 중에 1 곱하기 1 곱하기 1도 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약수 중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있지. 그렇지? 어차피 다 곱할 거니까 얘네 둘이도 곱할 거지. 근데 이거 두 개의 곱이 n입니다. 그렇죠? 이해돼? 여기에서 그럼 만약에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라는 약수가 있으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약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두 개를 왜 어떻게 두 개를 쓰고 있냐면 곱해서 딱 n이 되게끔 두 개씩 쓰고 있는 거, 짝을 지어서. 이해돼? 그럼 약수가 짝수개인 녀석들은, 즉 제곱수가 아닌 녀석들은 약수가 다 짝수개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약수가 짝수개인 녀석들은 이렇게 두 개씩 다 짝이 지어지겠지. 그럼 n이 몇 번 곱해지냐? 약수가 10개 있다고 하면 두 개씩 짝 지으면 5쌍이 생기는 거잖아. 즉 n을 5번만 곱하면 된다 이거. 즉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곱수는요? 약수가 홀수개가 있는 녀석들은요? 약수가 홀수개가 있는 녀석들은 왜냐면 홀수개니까 이게 짝이 안 지어지는 것 같잖아. 그렇죠? 홀수개니까 짝이 안 지어지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애들이 지금 약수가 홀수개인 제곱수인 거거든. 그치? 역시나 똑같은 원리로 1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으면 뭐 1 곱하기 1에 아니 이제 3 곱하기 5가 있으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겠지. 그치? 얘네들이 이렇게 짝이 지어지고요. 근데 이게 두 개씩 짝을 짓다 보면 하나가 비거든요. 하나가 비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죠? 짝이 없는 녀석이라기보다 얘를 골라버리면 어차피 얘 짝도 딱 얘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원래는 약수 개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다른 약수의 개수를 이렇게 다른 걸 쓰잖아. 두 개씩 짝 짓는데 여기선 짝이 자기 자신과 똑같은 녀석이 한 번 더 생기는 것 뿐입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에다가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누셔야 돼. 그 1을 더해서 2로 나눌 필요는 없고 얘가 제곱수가 되면 있잖아. 얘 제곱수가 이거 자체가 뭐의 제곱으로 표시될 수 있지. 그 제곱이 지수에서 얘랑 약분돼서 약수의 개수 딱 이렇게 쓰면 어차피 똑같은 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뭔 말인지 알겠나 모르겠는데 말을 좀 설명을 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곱수도 똑같이 공식이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혹 어디선가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어쩌다가 어딘가에 막 나오더라고 한 번씩. 나도 옛날에 안 알려주다가 오늘 수업은 이쯤까지만 하고요. 숙제는 내가 여기서 따로 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다음 시간에 순열조합 개념 정리해주고 순열조합 개념 정리하고 여기 있는 문제 일부 몇 개 풀고 한꺼번에 같이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